이거 부정수급 의심이에요. 경찰 부르면 곤란하시죠? 주민센터 창구. 39 윤은정은 사람들 앞에서 가짜 한부모로 낙인 찍혔다. 손이 떨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요즘 저런 사기꾼 많다더니. 그때 66 시어머니 김정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말없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슥. 화면에 녹음 시작이 떴다. 규정대로 하시는 거면 녹음돼도 문제 없겠죠. 정화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민원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왜 이렇게 침착할까? 평생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녹음기를 꺼냈을까? 이 버튼 하나가 100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윤은정 39의 알람이 울렸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웠다. 옆방에서 자는 아들 민우 씨가 깰까봐. 초등학교 4학년인 민우는 요즘 엄마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10살짜리가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볼 때마다 은정의 가슴은 찢어졌다. 은정은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분식집 새벽 알바복. 기름 냄새가 배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옷이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떡볶이를 튀기고 김밥을 말고 설거지를 했다. 그러고 나면 오후 11시부터 학교 급식실로 달려가 국을 끓이고 식판을 닦았다.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빠듯했다. 현관문을 나서며 은정은 우편함을 힐끗 봤다. 고지서가 또 쌓여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빨간 글씨로 미납이라고 찍힌 종이들. 은정은 우편함을 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볼 용기가 없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아래로 은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싫었다. 세상이 다 자는 시간에 혼자 일하러 가는 게 서러웠다. 하지만 요즘은 이 시간이 편했다. 아무도 은정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저 사람 지원금 받는데 하고 수군거리지 않으니까. 분식집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먼저 와 있었다. 윤 씨, 오늘 김밥 200줄 말아야 해. 학교 단체 주문 들어왔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은정을 보며 말했다. 윤 씨는 참 부지런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 그리고 이번 달 급여 좀 늦어질 것 같아.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윤 씨는 어차피 나라에서 지원금 받잖아. 다른 애들은 그것도 없으니까 이해해줘. 은정의 손이 멈칫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지원금 받는다고 월급을 늦춰도 된다는 건가?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밥알이 손에 들러붙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 시간도 없었다. 새벽 5시 윤은정의 시어머니 김정화 66는 잠에서 깼다. 정화는 잠이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눈이 떠졌다. 정화는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뉴스 채널이었다.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지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정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화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어느 채널이든 비슷한 이야기였다. 부정수급, 복지 사각지대, 가짜 한부모. 정화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다. 예전엔 국민학교 앞에서 우유 배달 소리 들리면 하루가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서류 한 장이 사람을 죽이네.
정화는 30년 교직 생활 후 작년에 퇴직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교감으로 마무리한 삶. 동네에서는 김교감 선생님으로 통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다. 학부모들도 정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화는 요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정화는 솔직히 예전에 은정을 못마땅해 했다. 아들이 은정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까지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었다. 좀 더 나은 집 딸이면 좋았을 텐데. 결혼 후에도 은정이 아들한테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다.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은정이 남편과 다툰 날 정화는 아들 편을 들었다.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남자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그 말이 은정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정화는 나중에서야 알았다. 아들이 사고로 죽고 은정이 혼자 민우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화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이 애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화는 찬장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노란 고무줄로 묶인 종이들. 아들의 사망진단서, 장례식 영수증, 보험 서류. 정화는 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살아서도 서류고 죽어서도 서류네. 오전 8시 40분 은정은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민우가 혼자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 싸둔 주먹밥이었다. 민우는 엄마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엄마, 나 혼자 다 먹었어. 은정은 웃는 척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다. 10살짜리가 엄마 눈치 보며 밥 먹는 게 자랑이 되는 세상. 우리 민우 다 컸네. 엄마 없어도 혼자 잘하네. 민우가 주먹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시며 물었다. 엄마, 오늘도 주민센터 가? 은정이 멈칫했다. 민우는 엄마가 주민센터 갈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가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면 눈이 빨개져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민우는 10살이라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다. 다만 주민센터 엄마가 기죽는 곳이라는 것만 알았다.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알림을 확인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주민센터 방문 예약 한부모 지원 서류 갱신. 은정의 손이 떨렸다. 또 가야 한다. 또 그 눈빛을 견뎌야 한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기 아줌마들 무섭잖아. 엄마 기죽는 거 나 다 알아. 엄마가 거기 가고 오면 눈 빨개. 은정은 깜짝 놀랐다. 민우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 민우야, 엄마 괜찮아. 무섭지 않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무서워. 나 다 알아. 은정은 민우를 꼭 안았다. 10살짜리가 엄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미안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더 잘할게. 민우가 엄마 등을 토닥였다. 엄마, 울지 마. 나 엄마 지켜줄게. 은정은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그때 안방에서 정화가 나왔다. 정화는 은정의 떨리는 손을 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도 봤다. 민우가 엄마를 안고 있는 모습도 봤다. 정화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이 집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정작 가족을 지킨 적은 없었구나. 정화는 천천히 은정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다. 은정아, 네 어머님.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같이 간다. 은정이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혼자 가도 돼요. 어머님까지 괜히.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이제 혼자 가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민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정화는 민우의 머리도 쓰다듬었다.
민우야, 할머니가 엄마 지켜줄게. 너는 학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엄마 안기 죽게 해줄 수 있어? 정아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은정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무게가 그 한마디에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우유 배달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사람을 짓누르는 서리는 더 무거워진 세상이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야지. 정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며느리를 평가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딸을 지키는 엄마가 되겠다고. 민우는 학교 가방을 매며 말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할머니, 엄마 잘 지켜줘. 민우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은정과 정화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아, 다음 주 화요일 주민센터 가면 뭐가 제일 힘들어? 은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눈빛이요. 저를 의심하는 눈빛. 진짜 한부모 맞아? 하는 그 눈빛이 제일 무서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 혼자 그 눈빛 받지 않아도 돼.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화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은정아.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은정과 정화는 주민센터 앞에 섰다. 은정은 입구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이 축축하게 땀에 젖었다. 정화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두 사람은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점심시간 전이라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대기 의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각종 공지사항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복도 게시판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새마을 부녀회 바자회 1998년, 동네 체육대회 2003년, 경로잔치 2005년. 색바랜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정화는 그 사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동네가 따뜻했는데. 은정은 대기표를 뽑았다. 68번. 현재 순서는 52번이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두 사람은 구석 의자에 앉았다. 은정의 다리가 떨렸다. 정화는 은정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은정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마침내 전광판에 68번이 떴다. 은정은 벌떡 일어났다. 정화도 함께 일어났다. 창구에는 박주임 45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앉아 있었다. 박주임은 은정을 보더니 서류를 펼쳤다. 윤은정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박주임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서류를 훑었다. 그러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다. 윤은정 씨, 한부모 지원 받고 계시죠? 네. 그게. 박주임은 목소리를 일부러 키웠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근데요, 주민등록등본 보니까 세대에 남편 이름 있는데요. 은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게 정리 중이라. 사망신고랑 세대 분리가. 아직. 은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사망진단서, 장례식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은정은 허겁지겁 서류를 주었다.
뒤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박주임은 팔짱을 끼고 은정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아, 정리 중. 다들 정리 중이래요. 근데 지원금은 꼬박꼬박 타가고 뒤에서 누군가 킥 웃었다. 요즘 가짜 한부모 많다더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지. 맞아.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한부모라고 속이는 거 아냐? 은정의 귀가 뜨거워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지?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다시 꺼냈다. 여기 사망진단서 있고 장례식도 다 했는데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 박주임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탁 하고 책상에 내려쳤다. 이거 부정수급 의심이에요. 이러다 경찰 부르면 곤란하시죠?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경찰? 경찰에 신고한다고? 뒤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경찰까지 간다고? 저 사람 진짜 문제 있나 보네. 지원금 사기꾼이네. 은정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정화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정화는 박주임을 똑바로 바라봤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며느리를 가짜 한부모라고 하셨죠? 박주임이 정화를 보며 비웃었다. 가짜라고는 안 했죠. 부정수급 의심이라고 했어요. 규정상 당연히 확인해야죠. 정화는 한 발 더 다가섰다. 규정이요? 그럼 규정에 민원인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포함돼 있나요? 박주임이 얼굴을 찌푸렸다. 뭐가 망신이에요? 저는 업무상 필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정화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모두 은정을 쳐다보고 있었다. 수군거리고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화는 다시 박주임을 바라봤다. 업무상 필요한 질문이라면 조용히 하시면 되죠. 왜 목소리를 크게 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하셨어요? 박주임이 코웃음을 쳤다. 목소리 크게 낸 적 없는데요. 어르신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정화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화면을 쓱 눌렀다. 녹음 시작. 정화는 속으로만 말했다. 그래. 말은 남는다. 말이 증거가 된다. 예전엔 카세트 테이프였고 지금은 버튼 하나다. 박주임은 정화가 휴대폰을 꺼낸 걸 보고 얼굴이 굳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녹음이요. 민원 응대 과정 녹음하는 거 불법 아니죠? 박주임이 당황하며 말했다. 녹음은 무슨? 저는 규정대로 했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럼 계속하세요. 규정대로 하시는 거면 녹음돼도 문제 없겠죠. 박주임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르신,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제 며느리가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정확히 기록하려고요. 박주임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했다. 오 팀장 52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박주임이 빠르게 말했다. 팀장님, 이분들이 한부모 지원 서류 갱신하러 오셨는데 서류가 좀 이상해서 확인 중이에요. 근데 녹음을 하시네요. 오 팀장은 정화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어르신, 녹음까지 하실 필요 있으세요? 저희가 규정대로 안내해 드리는 건데. 정화는 오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규정대로 하신다면
주민등록에 남편 이름이 남아있는 게 왜 부정수급인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오 팀장은 잠깐 말을 멈췄다. 정화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정화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부모를 상대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침묵을 알아볼 수 있었다. 뭔가 있다. 오 팀장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행정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확인 절차 문서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민원인을 부정수급 의심이라고 지목하는 근거도요. 오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내부 규정이라. 정화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내부 규정도 정보 공개 청구 대상 아닌가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배운 건데.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정화와 오 팀장을 번갈아 쳐다봤다. 오 팀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서류 접수만 하시고 추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 며느리가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박주임이 끼어들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다른 민원인들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정화는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화는 다시 박주임을 바라봤다.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규정대로요. 박주임과 오 팀장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오 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오늘은 서류 접수만 하시고 가세요.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박주임은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했다. 정화는 휴대폰 녹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켜둔 채 말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오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구청 감사 담당관이랑 같이요. 오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은정과 정화는 민원실을 나섰다. 복도까지 나와서야 정화는 녹음을 멈췄다. 은정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제가 창피를 당해서.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아니야. 내가 창피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은정은 정화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 싸움, 내가 끝까지 간다. 그날 밤 은정은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다. 민우는 옆방에서 잠들었다. 은정은 민우를 재우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낮에 주민센터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가짜 한부모 많다더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지. 지원금 사기꾼이네. 은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지. 거실에서 불이 켜졌다. 정화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정화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낮에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었다.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들었다. 박주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요, 주민등록 등본 보니까 세대에 남편 이름 있는데요. 이거 부정수급 의심이에요. 이러다 경찰 부르면 곤란하시죠?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저 말투,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거 맞아. 정화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15분 박주임, 부정수급 의심 발언. 오전 10시 18분 오 팀장 등장, 확인 절차 언급. 주변 민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정화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때 은정이 거실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화는 은정을 보며 다 식은 보리차를 따라주었다. 은정아, 앉아. 은정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화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오늘 주민센터에서 내가 죄인처럼 고개 숙이더라. 근데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남편이 돌아가셨고 서류 처리가 늦어진 것뿐이야. 그게 왜 죄가 돼?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제가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 아닐까요? 정화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사람들이 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일부러 널 의심스럽게 만든 거야.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일부러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을 망신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 정화는 옛날 서류철을 꺼냈다. 노란 고무줄로 묶인 종이들. 도장 자국이 군데군데 번진 서류들. 이 동네 살면 말이야. 사람은 바뀌어도 라인은 남아. 은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라인이요? 정화는 서류철을 펼쳤다. 오래된 전화번호부가 나왔다. 손으로 쓴 이름들과 번호들. 구청 감사 담당관, 동네 통장, 주민자치위원. 나 교직에 있을 때 알게 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 은정이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괜히 어머님까지 말려들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말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는 거야. 정화는 은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은정아, 나는 평생 바르게 살아라만 가르쳤어. 근데 오늘 알았어. 바르게 사는 건 혼자 깨끗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지켜주는 거라는 걸.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정화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내가 진작 내 편이 됐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구청 감사 담당관 이 과장에게 걸었다. 정화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후배였다. 여보세요, 이 과장? 나 김정화야. 아,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선배님. 언제 괜찮으세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어? 네, 가능해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동네 통장 김사무관이었다. 여보세요, 김사무관? 나 김정화인데. 아이고, 김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주민센터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민원 처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금 복잡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정화는 차례차례 전화를 돌렸다. 주민자치위원, 동네 이장, 복지과에 근무하는 지인. 은정은 정화가 전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정화는 통화할 때마다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네, 제 며느리 일인데요. 서류가 이상하게 처리되고 있어서. 혹시 정보 공개 청구 절차 아세요? 은정은 믿기지 않았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화는 전화를 다 마치고 은정에게 돌아왔다. 은정아, 오늘 오후에 구청 감사 담당관 만나고 올게. 어머님, 제가 같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일 가. 민우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지. 이건 내가 할게.
은정은 정화를 꽉 안았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였다. 미안해, 은정아.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오후 2시 정화는 구청 앞 카페에서 이 과장을 만났다. 이 과장 48은 정화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 과장이 먼저 물었다. 선배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은정의 주민등록 등본, 사망진단서, 한부모 지원 신청서. 내 며느리가 한부모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상하게 처리하고 있어. 이 과장은 서류를 펼쳐봤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정화는 낮에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주임의 말투, 주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준 일, 오 팀장의 애매한 태도. 이 과장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 이거 보니까 주민등록에 남편분 이름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 근데 사망신고도 했고 세대 분리 신청도 했어. 행정 처리가 늦어진 것뿐이야.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런 경우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건 흔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의심이라고 하더라고. 이 과장의 표정이 굳었다. 부정수급 의심이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이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선배님,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에 남편 이름 남아있는 거 가지고 부정수급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행정 실수일 가능성이 크니까. 정화는 이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왜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말한 거야? 이 과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배님, 혹시 누군가 일부러 문제 삼는 거 아닐까요? 정화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일부러?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특정 민원인을 문제 삼아서 지원금을 끊으려는 경우.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왜? 무슨 이유로? 이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정화는 이 과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른 이유? 이 과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배님,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데, 가끔 복지 예산 관련해서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정화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이상한 일? 이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선배님, 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특정 사람들은 지원금이 빨리 통과되고 특정 사람들은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 과장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서 정화에게 건넸다. 선배님, 이거 정보 공개 청구하세요. 며느리분 민원 처리 과정 기록, 민원 처리 지침, 그리고 CCTV 열람. 정화는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CCTV?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원실에 CCTV 있어요. 그날 어떻게 응대했는지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정화는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다. 고마워. 이 과장은 정화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런 일 건드리면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화는 씁쓸하게 웃었다. 반발? 우리 며느리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이보다 더한 반발이 어디 있겠어. 그날 저녁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화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 공개 청구 페이지를 열었다.
은정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히 어머님까지. 정화는 은정을 보며 웃었다. 은정아, 나도 젊을 땐 몰랐지. 근데 늙으니까 알아. 싸움은 목소리가 아니라 서리로 하는 거야. 정화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정보 공개 청구 내용. 윤은정 주민등록번호 마이너스의 한부모 지원 민원 처리 과정, 전체 기록. 한부모 지원 민원 처리 지침 및 규정. 202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11시 주민센터 민원실 CCTV 영상. 박주임 직원의 민원 응대 관련 공식 지뢰. 정화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제출 완료. 은정은 정화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짐만 드려서. 정화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넌 내 짐이 아니야. 넌 내가 지켜야 할 딸이야. 민우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안 울어? 정화는 민우를 안아 올렸다. 응, 이제 안 울어.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민우는 환하게 웃었다. 밤이 깊어갔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흘 뒤 은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한부모 지원금 지급이 심사보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중. 지급 일시 중단. 은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사보류? 지급 중단? 은정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국자를 들고 있다가 그만 국을 바닥에 엎질렀다. 철컥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급식실 사장님이 화를 내며 달려왔다. 윤 씨,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윤 씨, 요즘 왜 이렇게 멍해요? 애 키우는 건 알겠는데 일은 일이지.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었지만 아픈 것도 모르고 닦았다. 지원금까지 끊기면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민우 학원비는? 급식비는? 은정은 숨이 막혔다. 급식실 안이 빙빙 돌았다. 윤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이 은정을 부축했다. 은정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은정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정화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정화는 문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심사보류? 네.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일부러 막는 거야.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화는 다시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주민센터죠? 한부모 지원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박주임이 전화를 받았다. 네, 박주임입니다. 저 지난번에 갔던 윤은정 며느리 보호자인데요. 왜 갑자기 지원금이 중단됐죠? 박주임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추가 조사 중이라고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추가 조사가 뭔데요? 무슨 조사를 하는 건데요? 박주임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정화는 목소리를 높였다. 위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위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담당 부서 연결해 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박주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담당 부서도 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조사 중이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죠. 탁 전화가 끊겼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건 명백히 일부러 막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정화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이번엔 혼자 갔다. 은정은 일하러 가야 했고 정화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박주임이 정화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또 오셨어요? 정화는 침착하게 말했다. 네. 지원금이 왜 중단됐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박주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조사 중이라고요. 무슨 조사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박주임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세대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요. 남편분 이름이 아직 등본에 남아있으니까.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사망신고도 했고 세대 분리 신청도 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박주임은 서류를 대충 보더니 말했다. 그래도 아직 처리가 안 됐잖아요. 처리될 때까지 지원금은 중단이에요. 정화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다. 행정 처리가 늦어진 건 주민센터 책임 아닌가요? 왜 민원인이 피해를 봐야 하죠? 박주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규정이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규정 문서 주세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지 보여주세요. 박주임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규정은 내부 자료니까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정화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럼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을게요. 박주임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옆 창구에서 다른 직원이 정화를 힐끗 쳐다봤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다. 이름표에는 최주임이라고 써 있었다. 최주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종이를 하나 슬쩍 정화 쪽으로 밀었다. 정화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민원 접수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등본에 남편 이름 있는 건 실무상 흔해요. 이상하게 그걸 부정수급으로 엮는 건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화는 최주임을 바라봤다. 최주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정화는 종이를 가방에 넣고 박주임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박주임은 비웃듯 말했다. 그러세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정화는 민원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최주임이 따라 나왔다. 최주임은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한데 조심하세요. 왜요? 최주임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에요. 가끔 특정 민원인들이 이상하게 막혀요. 정화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자주 있는 일인가요? 최주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보통 그런 민원인들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요? 최주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장학금이 끊기거나 복지 혜택이 다 사라지거나 심지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해요.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최주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최주임은 빠르게 민원실로 돌아갔다. 정화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야. 시스템적으로 누군가를 막는 거야.
그날 저녁 은정은 민우 가방에서 가정통신문을 꺼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재심사 안내. 은정은 가정통신문을 읽다가 숨이 멎었다. 민우의 이름이 장학금 대상자 명단에서 지워져 있었다. 어머님, 이거. 정화는 가정통신문을 받아들었다. 정화의 손이 떨렸다. 민우 장학금까지. 민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다.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까지 건드리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명백히 의도적이야.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민우까지?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조용히 있었어야 했어요. 괜히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민우까지.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참을 수 없어. 이건 전쟁이야. 정화는 은정을 진정시키고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정화는 구청 감사 담당관 이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긴급 마이너스 추가 정보 공개 청구 및 민원 제기. 이 과장님, 지난번 정보 공개 청구에 이어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이 갑자기 심사보류로 중단됐습니다. 며느리 아들 초등 4학년의 장학금이 이유 없이 취소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민원을 제기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정아 올림. 정화는 이메일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도 함께 전송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내가 끝까지 간다. 민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은정은 민우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정화는 민우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여다봤다. 민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민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우 담임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민우 할머니인데요. 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담임 선생님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게 위에서 명단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위에서요? 누가 바꿨는데요? 그건 교육청이나 복지과에서 통보가 온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볼 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교육청이었다. 여보세요. 교육청 장학 담당부서 좀 연결해 주세요. 정화는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렸다. 교육청, 복지과, 주민센터.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확인 중입니다. 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기댔다. 이건 체계적으로 막는 거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결돼 있어. 그때 은정이 거실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그냥 포기할까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정화는 벌떡 일어나 은정의 어깨를 잡았다.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민우까지. 저 때문에. 정화는 은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은정아, 지금 포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긴 거야.
약한 사람을 밟아도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약해요. 저는 싸울 힘이 없어요.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그럼 내가 대신 싸울게. 너는 민우 옆에 있어. 내가 할게. 은정은 정화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이틀 뒤 은정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윤은정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일보 사회부 기자인데요. 제보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보요? 기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부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해서요. 윤은정 씨가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한부모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은정은 숨이 막혔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에는 아직 같이 살고 계신 걸로 나와 있던데요. 그건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기자는 메모하는 소리를 내며 물었다. 그럼 사망신고는 언제 하셨나요? 3년 전에. 3년 전이면 왜 아직도 주민등록에 남아 계신 거죠? 은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은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기자까지 이제 신문에 나는 건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가? 은정은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울음만 터져 나왔다. 어머님, 기자가 전화했어요. 정화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아파트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누군가 글을 올렸다. 우리 아파트에 한부모 지원금 사기치는 사람 있다던데요. 요즘 그런 거 단속 많이 한대요. 조심하세요. 곧이어 댓글들이 달렸다. 누군데요? 몇 동이에요? 에이, 설마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요즘 지원금 관련 말 진짜 많더라. 가짜 한부모 엄청 많대요. 진짜 한부모는 힘든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욕먹지. 은정은 휴대폰을 보다가 손에서 놓쳐버렸다. 어머님,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는 은정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단톡방을 보니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몇 동인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조심해야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 나빠져요. 경비실에 말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은정아, 보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왜 울어? 은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민우야, 자. 민우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은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가 거짓말쟁이래. 나라 돈 훔쳐먹는데. 은정은 민우를 꽉 안았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민우야, 믿어줘. 민우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나는 믿어. 근데 친구들이 나한테 놀지 말래. 정화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아이까지
아이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그런데 다음 날 더 기가 막힌 일이 터졌다. 정화에게 구청에서 공문이 왔다. 민원 제기건 관련 조사 통보. 정화는 공문을 펼쳤다. 내용을 읽다가 얼굴이 하얘졌다. 김정하 전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과거 촌지 수수 의혹 제보 접수 제보 내용 재직 중 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 특정 학생 특혜 의혹 조사 진행 예정. 정화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촌지 수수? 은정이 공문을 집어들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촌지 받은 적 없어. 3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저 때문에 제가 조용히 있었어야 했는데 어머님까지. 정화는 손이 떨렸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이건 보복이야. 내가 정보 공개 청구하고 민원 넣고 싸우니까 나를 막으려고. 정화는 공문을 다시 읽었다. 제보자는 익명이었다. 하지만 제보 시점이 정확히 정화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우연이 아니야. 계획적이야. 그날 저녁 정화의 옛 동료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정화야, 너 무슨 일 있어? 촌지 수수 의혹이라는데. 김 선생님, 진짜예요? 설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 우리 믿을게. 정화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설명했다. 아니라고, 누명이라고, 보복이라고. 하지만 몇몇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도 제보가 들어갔다는 건 뭔가 있으니까. 무풍지대에서 연기 나는 법은 없잖아. 정화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정은 정화 옆에 앉아 울었다. 어머님,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정화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정화는 한참 말이 없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은정아, 사실 나도 벌 받아야 할 게 있어. 네. 정화는 눈을 감았다. 내가 남편한테 힘든 일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이 너를 더 혼자 만들었어.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문을 닫아버렸어.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정화는 계속 말했다. 그때부터 너는 약한 사람으로 찍힌 거야.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이 너를 쉽게 건드리는 거야. 은정은 정화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왜 우리를. 정화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지원금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약한 사람을 골라 밟는 구조와의 싸움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정화는 은정을 깨웠다. 은정아, 일어나. 은정은 부은 눈으로 정화를 바라봤다. 어머님. 정화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정아,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자까지 나왔고 아파트 사람들도 다 알고 민우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어머님은 누명까지 쓰시고. 정화는 은정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해. 지금 무너지면 저 사람들이 이긴 거야.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그럼 내가 대신 싸울게. 너는 민우 옆에만 있어. 내가 할게. 은정은 정화의 품에서 울었다.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해. 누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날 오후 정화는 주민센터 앞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최주임이었다. 정화가 따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다. 최주임은 긴장한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왔다. 어르신,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시간 내줘서. 최주임은 주변을 둘러보고 앉았다. 정화는 바로 물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가요? 최주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르신, 정말 말하면 안 되는데. 정화는 최주임의 손을 잡았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최주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더는 못 보겠어요. 양심상. 최주임은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정화에게 건넸다. 이거 문서 출력 기록이에요. 그리고 세대 분리 처리 날짜가 바뀐 내역이요. 정화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은정의 세대 분리 신청 날짜가 수정돼 있었다. 원래는 3년 전에 신청했는데 누군가 최근으로 날짜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건 조작이잖아요. 최주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서류도 있어요. 최주임은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관리 명단이에요. 정화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특별관리 대상 마이너스 우선 처리. 명단에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옆에 메모가 달려 있었다. 팀장 조카, 부센터장 친척, 의원 지인. 정화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주임은 목소리를 낮췄다. 실제로는 가짜 한부모를 잡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진짜 한부모 몇 명을 일부러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막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정화는 숨이 막혔다. 다른데? 최주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 팀장이랑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사가 빨리 통과돼요. 서류가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다 통과시켜줘요.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최주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희생양이에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최주임은 말을 멈췄다. 정화는 최주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최주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일부는. 최주임은 더 말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정화는 봉투를 꽉 쥐었다. 고마워요. 이 증거 잘 쓸게요. 최주임은 일어서며 말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최주임은 황급히 카페를 나갔다. 정화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다. 서류 조작, 특혜 명단, 예산 횡령.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구청 감사 담당관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과장?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 그날 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은정에게 서류를 보여줬다. 은정은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다. 어머님, 이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를 괴롭힌 이유가 나왔어.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그래,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희생양이었던 거야. 은정은 정화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반격이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주민센터에서 녹음했던 그날의 파일. 정화는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재생했다. 처음에는 박주임의 목소리만 들렸다. 근데요, 주민등록 등본 보니까 세대에 남편 이름 있는데요. 이거 부정수급 의심이에요. 정화는 계속 들었다. 그리고 중간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멈췄다. 다시 재생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박주임, 그분 거는 빨리 처리해. 말 많아지면 곤란해. 오 팀장의 목소리였다. 정화는 숨을 멈췄다. 그분, 누구지? 정화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노트에 메모했다. 그분 거는 빨리 처리해. 말 많아지면 곤란해.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킨 거야. 정화는 휴대폰을 들어 구청 감사 담당관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과장? 나야. 녹음 파일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찾았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오전 10시 정화는 구청 감사 담당관실로 갔다. 이 과장은 정화를 보자마자 문을 닫았다. 선배님, 어제 보내주신 서류. 정말 심각해요. 알아. 그래서 왔어. 녹음 파일도 있어.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분 거는 빨리 처리해. 말 많아지면 곤란해. 이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오 팀장 목소리 맞죠? 맞아. 그리고 그분이라는 표현. 이게 뭔지 알아? 이 과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배님, 제가 어제 내부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뭐가 나왔어? 이 과장은 파일을 꺼냈다. 명단이요. 최근 3년간 한부모 지원금 승인 명단. 정화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이 과장이 설명했다. 여기 보세요. 같은 시기에 신청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승인, 어떤 사람은 6개월째 보류. 정화는 명단을 쭉 훑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다. 이 사람. 서류 미비인데도 3일 만에 승인됐네?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사람. 오 팀장 조카예요. 정화는 숨을 들이켰다. 조카? 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주민센터 박주임 친척이고 이 사람은 구청 복지과장 지인이에요. 정화는 명단을 더 봤다. 갈수록 기가 막혔다. 승인이 빠른 사람들은 모두 주민센터 직원들과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반면 승인이 늦거나 보류된 사람들은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거잖아. 이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선배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이 과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예산 집행 내역이요. 한부모 지원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책정되는데 실제 지급액은 해마다 줄어들어요. 정화는 서류를 봤다. 그럼 남은 예산은? 이 과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말해봐. 다른 명목으로 전용되거나 아니면 이 과장은 더 말하지 못했다. 정화는 알았다. 횡령이었다. 그날 오후 정화는 은정을 불렀다. 은정아,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거야. 은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실까요? 이러다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정화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거짓말쟁이로 남아.
민우도 평생 사기꾼 엄마 아들로 살게 돼. 그게 싫으면 지금 싸워야 해.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아니야. 넌 민우 옆에 있어. 민우가 흔들리지 않게. 나머지는 내가 할게. 며칠 뒤 정화는 주민센터 박주임과 가까웠던 직원 한 명을 따로 만났다. 그 직원은 정화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직원은 눈물을 흘렸다. 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정화는 조용히 물었다. 뭘 알았는데요?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주임이랑 오 팀장이 일부러 특정 민원인들을 문제 삼는 거 다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예산이요. 한부모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지급하면 자기들이 챙길 게 없으니까. 정화는 숨을 멈췄다. 챙길 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부러 몇 명을 탈락시켜서 남은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직원은 더 말하지 못했다.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 돈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직원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 진짜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말 못했어요. 정화는 직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직원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증거 파일들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정화는 USB를 받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직원은 정화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제발 이 일 끝까지 가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말할 용기가 없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끝까지 갈게요. 그날 밤 정화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열렸다. 엑셀 파일, PDF, 이메일 캡처. 정화는 하나하나 열어봤다. 갈수록 분노가 치솟았다. 특별 승인 명단 -5 팀장. 조카 김서류 미비했으나 3일 만에 승인. 처남 이소득 기준 초과했으나 승인. 친구 박 재산 있으나 승인. 보류 명단. 윤은정 서류 완비했으나 부정수급 의심으로 보류. 최정당한 신청이나 7개월째 심사 중. 정세번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 정화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야. 은정이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정화는 은정을 보며 말했다. 은정아, 미안해. 네. 정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진작 내 편이 됐어야 했는데 늦었어. 정말 미안해. 은정은 정화를 꽉 안았다. 어머님, 이제라도 제 편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장을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은정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은정아, 미안하다. 은정은 깜짝 놀랐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힘들 때 내가 여자가 참아야지라고 했지. 그 말이 너를 더 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화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내가 늦게 깨달았어. 가족은 서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은정은 정화를 꽉 안았다. 어머님, 저는 가족이 필요했어요. 누가 한 번만 제 편이 돼주면 버틸 수 있었는데 정화는 은정을 꽉 안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내 편이야. 평생.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봤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은정과 정화는 민우를 함께 안았다. 아니야.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웃었다. 그럼 됐다. 그날 오후 정화는 구청 감사 담당관실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다. 녹음 파일, 서류 조작 증거, USB 증언. 이 과장은 자료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선배님, 이건 완전히 조직적이에요. 알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 착수해야 해.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바로 감사팀 꾸리겠습니다. 정화는 이 과장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끝까지 부탁해. 이 과장은 정화를 보며 말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더 위험해요. 정화는 씁쓸하게 웃었다. 위험? 우리 며느리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고 우리 손자는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나는 촌지 수수 누명까지 썼고 이보다 더 위험할 게 뭐가 있겠어. 이 과장은 정화의 손을 꽉 잡았다. 선배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다. 은정은 민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이제 끝이 보여요? 정화는 은정을 보며 웃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야. 은정은 정화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무섭지 않으세요? 정화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지는 거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싸울래요. 어머님이랑 같이.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고마워, 은정아. 우리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틀 뒤 구청 감사팀이 주민센터로 들이닥쳤다. 오전 9시 감사관 3명이 민원실에 나타났다. 감사 착수 통보드립니다. 한부모 지원금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실이 술렁였다. 박주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감사요? 갑자기 왜? 감사관은 서류를 펼쳤다. 윤은정 씨 건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한부모 지원금 처리 과정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직원 전원 조사 대상입니다. 오 팀장이 황급히 나왔다. 감사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감사관이 오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규정대로요? 그럼 서류 조작은 규정에 포함돼 있습니까? 오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서류 조작이라니. 무슨 말씀을. 감사관은 파일을 꺼냈다. 윤은정 씨의 세대 분리 신청 날짜가 임의로 수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3년 전 신청이었는데 최근으로 날짜를 바꿔놓으셨죠? 박주임이 끼어들었다. 그건 실수였어요. 행정착오. 감사관은 차갑게 말했다. 실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보류된 한부모 지원 신청 중 80%가 서류 실수로 지연됐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오 팀장은 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건 업무량이 많아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특정 신청자들은 서류가 미비한데도 3일 만에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주민센터 직원들의 친인척이네요. 민원실이 조용해졌다. 박주임이 소리쳤다. 그건 우연이에요. 저희가 그런 거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감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화가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정도 함께였다. 박주임이 정화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또 오셨어요? 정화는 침착하게 말했다. 네. 오늘은 끝을 보러 왔어요. 오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감사팀이 와서 조사 중이니까 오늘은 그만. 정화는 오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신고한 겁니다. 감사 착수 요청한 것도 저예요. 오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박주임이 소리쳤다. 뭐, 어르신이 저희를 감사 신청했다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며느리에게 가짜 한부모라고 했죠. 그 말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박주임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제가 규정대로 확인하려고. 정화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규정대로요? 그럼 이것도 규정입니까? 정화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원실에 박주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데요, 주민등록 등본 보니까 세대에 남편 이름 있는데요. 이거 부정수급 의심이에요. 이러다 경찰 부르면 곤란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나왔다. 오 팀장의 목소리였다.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박주임, 그분 거는 빨리 처리해. 말 많아지면 곤란해. 민원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사관이 정화를 바라봤다. 어르신, 이 녹음 언제 하신 겁니까? 그날이요. 제 며느리가 여기서 망신당하던 그날. 감사관은 오 팀장을 보며 물었다. 팀장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 팀장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제가. 박주임이 끼어들었다. 팀장님은 모르셨어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감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요? 그럼 특혜 명단도 혼자 만드신 겁니까? 박주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감사관은 서류를 펼쳤다. 오 팀장 조카 김 서류 미비인데도 3일 만에 승인. 박주임 친척 이 소득기준 초과인데도 승인. 이게 혼자 한 겁니까? 오 팀장이 소리쳤다. 그건 다 절차가 있었어요. 무슨 절차요? 오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주임이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주임이 최주임을 노려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최주임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다. 더는 못 보겠어요. 양심상. 감사관이 최주임을 보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주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팀장이랑 박주임이 일부러 특정 민원인들을 탈락시켰어요. 왜요? 최주임은 울면서 말했다. 예산이요. 한부모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지급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감사관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럼 남은 예산은요? 최주임은 고개를 숙였다. 특별 승인 명단이 따로 있었어요. 팀장 친인척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최주임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앞으로 나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직과 직원이었다. 남은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전용됐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팀장이랑 과장이 나눠 가졌어요. 민원실이 술렁였다. 오 팀장이 소리쳤다. 아, 너 미쳤어? 증거도 없는 소리를. 복지과 직원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증거 있어요. 여기 예산 전용 내역이랑 계좌 이체 기록. 감사관이 서류를 받아봤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예산 횡령이잖아요. 오 팀장이 뒤로 물러섰다. 아,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박 주임도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감사관은 차갑게 말했다. 시킨 사람이 누군가요? 박 주임은 오 팀장을 가리켰다. 팀장이에요. 팀장이 시켰어요. 오 팀장이 소리쳤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감사관이 두 사람을 제지했다. 진정하세요. 이제부터 공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두 분 다 직위해제입니다. 정화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은정은 정화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어머님, 끝났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이야. 박주임이 정화를 보며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정화는 박주임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당신이 제 며느리 인생을 망쳤죠. 그날 가짜 한부모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박주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화는 계속 말했다. 제 손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제 며느리는 일터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촌지 수수 누명을 썼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밟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박주임은 고개를 숙였다. 정화는 감사관을 보며 말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밟히지 않게. 감사관은 정화에게 고개를 숙였다. 약속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와 은정은 주민센터를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은정은 정화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이죠?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진작 내 편이 됐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화와 은정에게 문자가 왔다. 이 과장이었다. 선배님,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 팀장, 박 주임 모두 직위해제. 검찰 수사 의뢰 예정. 윤은정 씨 지원금도 즉시 재개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정은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다. 어머님, 지원금이 다시. 정화는 은정을 부축하며 웃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야? 은정은 민우를 꽉 안았다. 민우야, 이제 우리 괜찮아. 민우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진짜? 그럼 이제 학교에서도 괜찮아? 정화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제 아무도 우리 민우 괴롭히지 못해. 민우는 환하게 웃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며칠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주민센터 한부모 지원금 부정 처리 적발 특정 민원인 차별, 친인척,
특혜 의혹 감사 결과 예산 횡령까지 드러나 은정은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정화는 신문을 내려놓고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응, 우리가 이겼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은정은 정화를 꽉 안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그날 밤 정화는 민원실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다시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녹음이 끝나고 정화는 파일을 저장했다. 이 녹음이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그날 녹취 버튼을 눌렀던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화는 조용히 웃었다. 싸움은 끝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일주일 뒤 은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한부모 지원금 지급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금액도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민원인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마이너스 주민센터. 은정은 문자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표정이 밝았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얘기하셨어. 뭐라고? 민우는 신이 나서 말했다. 선생님이 정의를 위해 싸운 가족이래. 그리고 친구들한테 잘못 생각한 거 사과하래. 은정은 민우를 안으며 울었다. 정화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민우가 제일 대단해. 그런데 그날 저녁 정화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정화 선생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구청 특별감사팀 김조사관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구청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화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는 불안했지만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오전 정화는 구청 특별감사팀 사무실로 갔다. 김 조사관은 정화를 보자마자 문을 닫았다. 선생님 앉으세요. 정화는 긴장한 채 앉았다. 김 조사관은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선생님, 오 팀장이랑 박 주임 조사하다가 더 큰 게 나왔습니다. 더 큰 게요? 김 조사관은 목소리를 낮췄다. 선생님, 이 사건 주민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 조사관은 서류를 꺼냈다. 오 팀장 위에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김 조사관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구청 복지국장입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다. 복지국장이요? 김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 팀장이랑 박 주임은 말 그대로 실행자였어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든 건 복지국장이었습니다. 김 조사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보세요. 한부모 지원 예산 집행 내역인데 매년 30%가 기타 항목으로 빠져나갔어요. 기타 항목이요? 네. 명목은 행정운영비, 민원 처리 비용 같은 거였는데 실제로는 김 조사관은 말을 멈췄다.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실제로는요? 김 조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복지국장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오팍장이랑 박주임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랑 나눠 가졌고요.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얼마나요? 최근 5년간 약 12억 원입니다.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0이요? 김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돈이 본래 취약계층한테 가야 할 돈이었어요.
정화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우리 며느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김 조사관은 서류를 더 꺼냈다. 선생님, 최근 5년간 한부모 지원 신청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탈락한 케이스가 114건입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114가족. 우리처럼 무너진 사람들이 114가족이나. 김 조사관은 계속 말했다. 그중 47가족은 신청 후 포기했습니다. 우울증, 자살 시도, 가정 해체.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정화는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까지? 김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다. 돈 때문이죠. 복지국장은 이 방법으로 5년간 집 2채를 샀고 아들 유학비를 댔습니다.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은정에게 모든 걸 말했다. 은정은 듣다가 주저앉았다. 어머님, 그럼 저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114가족이 우리처럼 당했어. 은정은 울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화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그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 거야.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어머님, 우리가 뭘 해야 해요? 정화는 은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증언이야. 우리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 일주일 뒤 지역 방송국에서 특별 취재팀이 왔다. PD가 정화와 은정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이 일을 끝까지 싸우실 수 있으셨어요? 정화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포기하면 우리 손자가 평생 사기꾼 엄마 아들로 살게 될 것 같았어요. 은정도 말했다. 저는 혼자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제 편이 돼주셨어요. PD가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요. 정화도 눈물을 흘렸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지원금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력이구나. PD는 정화에게 물었다. 그날 녹음하신 게 결정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직감적으로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들을 기록해야 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정화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말은 남으니까요. 말이 증거가 되니까요. 예전엔 카세트 테이프였고 지금은 버튼 하나예요. 며칠 뒤 그 인터뷰 영상이 방송됐다. 구청 복지비리 12억 원 횡령 의혹 114 가족 피해. 녹음이 살렸다. 방송 다음 날 정화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선생님, 저도 똑같은 일 당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방송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정화는 전화를 받으며 울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한 달 뒤 검찰이 복지국장을 구속했다. 구청 복지국장 12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5년간 취약계층 지원금 가로채 114 가족 피해. 전액 보상 예정. 은정은 뉴스를 보며 울었다. 어머님, 우리가 정말 이긴 거예요. 정화는 은정을 안았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 있었다. 이틀 뒤 김 조사관이 정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김 조사관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생님, 며느리분 사망신고 서류 보셨어요? 네, 왜요?
그 서류 누가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정화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요. 그냥 며느리가. 김 조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생님, 사망신고 접수 기록을 보니까 제출자가 며느리분이 아니었어요. 정화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누가요? 김 조사관은 조용히 대답했다. 주민센터 박주임이었어요. 정화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며느리분이 사망신고하러 갔을 때 박주임이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의도적으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정화는 온몸이 떨렸다. 왜요? 김 조사관은 말했다. 복지국장 지시였어요. 처리 가능한 건도 일부러 늦춰서 보류 명단을 만들어라고.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처음부터 타겟이었다는 거예요? 네. 복지국장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예산을 빼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정화는 은정을 불렀다. 은정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정화는 모든 걸 말했다. 은정은 듣다가 무너졌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희생양이었어요? 정화는 은정을 꽉 안았다. 응, 미안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 은정은 정화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어머님, 저는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정화는 은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알아.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골라서 밟은 거야. 며칠 뒤 정화와 은정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다. 새로 부임한 센터장이 두 사람을 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주민센터가 이런 끔찍한 일을. 센터장은 현판을 가리켰다. 윤은정, 김정아 민원인 권리 보호 실천 사례 말은 남습니다. 녹음은 권리입니다. 은정은 현판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센터장이 말했다. 이제 모든 민원실에 안내문이 붙습니다. 민원인은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3개월 뒤 정화와 은정은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서류 도와주는 엄마들 모임. 벽에는 커다란 글씨로 써 있었다. 혼자 서지 마세요. 같이 갑니다. 매주 2번 정화와 은정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날도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저기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려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서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리고 녹음도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진짜요? 녹음해도 돼요? 정화가 말했다. 당연하죠. 그게 할머니 권리예요. 그날 저녁 정화는 민우와 함께 산책을 했다. 민우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완전히 이긴 거지? 정화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응, 우리 이겼어. 할머니, 그날 녹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글쎄, 아마 우리 졌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녹음이 우리를 살린 거네? 정화는 민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녹음은 도구일 뿐이야. 그럼요. 정화는 민우를 안으며 말했다. 내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산 거야. 민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제일 대단한 거네. 정화는 민우를 꽉 안았다. 그래. 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야. 그날 밤 은정과 정화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은정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그날
정말 녹취 버튼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정화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 정화는 은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가짜가 아니야.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화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내가 늦게 만난 딸이다. 은정은 정화를 꽉 안았다. 어머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그날 밤 정화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정화는 녹음기를 꺼내 손에 들었다. 그리고 화면에 저장된 파일명을 봤다. 2024년 12월 24일 마이너스 주민센터 녹음. mp3. 정화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주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부정수급 의심이에요. 정화는 재생을 멈췄다. 그리고 파일을 다른 폴더로 복사했다. 폴더 이름은 이렇게 써 있었다. 증거 마이너스 114가족을 위해. 정화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말은 남는다. 말이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세상을 바꾼다. 정화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정화와 은정은 그 사람 옆에 설 것이다. 혼자 서지 않게 같이 가는 법. 구독은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